지금부터 빅데이터 앤 노에스큐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몽고디비 INC 한국 공식 파트너인 플랜정보기술의 대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고, 몽고디비 공식 한국 사용자 그룹의 운영자를 맡고 있는 주종면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소개드리는 기술적 내용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시는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과정의 학습 목표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과정은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NoSQL이라고 하는 저장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제로 이 기술을 제대로 현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설치 및 구형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본 과정의 난이도는 처음으로 이러한 기술을 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중간중간에는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도 일부 소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각 차시별로 소개드리는 내용들은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의 학습 시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는 시연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연을 진행하다 보면 이 화면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좀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천천히 한번 소개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체 14개 차시를 준비했고요. 이 중에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는 여러분들 이 기술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술적 이론들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5차시부터 10차시까지의 내용은 NoSQL이라고 하는 기술 중에 몽고DB라고 하는 다큐멘트 DB에 대한 기술적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 차시입니다. 그리고 NoSQL이라고 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11차시부터 14차시의 내용들은 몽고DB 이외의 NoSQL이라고 하는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챕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부에서는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고 나면 IT 분야의 10대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조사 분석된 결과는 우리 국내 유수한 기관에 의해서 조사 분석된 결과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가트너, 딜로이트와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술 전망에서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바로 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들이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 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생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또한 저장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수집 및 저장 기술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추출과 분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추출 및 분산 기술이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가공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분석 및 통계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중에 수집과 저장과 관련되는 기술을 통칭 NoSQL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NoSQL이라고 하는 저장 기술 안에는 몽고DB, 카산드라, HBase와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또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둡, 스톰, 스파크와 같은 이러한 기술들은 수집 및 저장 기술이라기보다는 추출 및 분산에 관련되는 기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R과 사서와 같은 이러한 기술들은 분석 및 통계 기술, 즉 시각화와 관련되는 기술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세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빅데이터 프로세싱 프로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발생하는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할 수 있는지, 이러한 수집 및 저장에 관련되는 기술 중에는 프론트디, 플룸, 스크라이버와 같은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NoSQL, HDFS 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장 관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저장된 데이터들은 하도브의 메비우스, 스톰, 몽고DB의 에그레이션 프레임워크와 같은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석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통계 및 시각화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로 제공되게 되죠. 이런 전체적인 처리의 흐름을 빅데이터 프로세싱 플로우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14차시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기술적 내용들은 이 중에 수집 및 저장에 관련되는 기술 부분과 빅데이터의 분석 처리와 관련되는 기술 영역,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학습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빅데이터 솔루션을 이해하기 전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개념까지는 소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이 14차시의 기술적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이 빅데이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단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요. 빅이라는 단어와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죠. 대부분 빅데이터, 데이터가 양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들 하시죠. 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쓰기 이전에 우리는 대용량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써왔는데요. 그렇다면 빅데이터라는 단어와 대용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점부터 한번 알아보죠. 대부분 이 대용량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주로 썼던 단어들이죠. 반면에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 양, 데이터 사이즈죠. 이 데이터 양을 가지고 빅데이터와 대용량 데이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기술이 처음으로 태동된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유수한 산업계나 또는 기업의 어떤 대학 교수들을 통해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 양이 많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은 2테라에서 3테라 정도 되는 이런 데이터 양, 여기서부터는 빅데이터로 표현하고요. 2테라에서 3테라 이하 되는 데이터, 즉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할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 양을 대용량 데이터라고 일반적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양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분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들은 1년에 500기가 정도 데이터가 발생하지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 몇십 테라, 몇 테라 이상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대용량과 빅데이터를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처음에 접근할 때 어느 정도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기준을 둘 것이냐의 측면에서만 분류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의미만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발생 속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SNS를 통해서 최근에는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심지어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단문의 메시지들을 이제 올리게 되죠. 이런 메시지들이 초당 20만 건에서 30만 건 이상 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웨이팅, 성능 지연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에러가 발생해서 초당 3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데이터, 초당 30만 건 이상 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동시에 저장되었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두 번째 의미는 초당 발생하는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는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구조를 하는 관점에서 이 빅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970년대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술이 처음으로 태동된 시점인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파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느냐, 입력과 수정과 삭제와 조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 관심이었죠.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도래하면서 우리는 문자와 숫자와 날짜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이외에 동영상, 사진, 좌표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는 양산하게 되었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우리는 이런 동영상이란 데이터들은 데이터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동영상을 이제 단순하게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 기술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여건에 놓인 것이죠. 하지만 1970년대에 만들어졌던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데이터, 문자와 숫자와 날짜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만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 좌표 정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광경은 정형화됐지만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DBMS에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데이터 양이 많거나 초당 20-30만 건 이상 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정형 유형의 데이터들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빅데이터의 의미는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빠른 시간 내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장애 없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또는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의미를 가진 데이터를 바로 빅데이터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